제가 사람들한테 질문 많이 던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머리에서요, 손끝, 머리에서 발끝까지예요. 생각만 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실패를 이해하고 실패를 분석하기 위해 수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실패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력서 쓰죠?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 살고 있고 어느 학교 졸업하고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고 군대 갔다 왔고 뭐 이런 것들 줄줄 씁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실패 이력서를 써서 자기 사이트에 올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왼쪽은 성공 이력서.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예요. 난 이렇게 했고 뭐 옥스퍼드 나왔고 어디서 학위 취득했고 어디서 또 박사학위 취득했고 또 박사가 3개인가 되거든요. 경제학 박사도 가지고 있고 지금 프린스턴대 교수야. 반대쪽엔 실패 이력서를 읽었어요. 사실은 내가 런던 전경대에 떨어졌어. 사실은 스웨덴에 경제학 박사 하고 싶은데 거기 또 떨어졌어. 어느 대학 또 떨어졌어. 교수 임용 떨어졌어. 논문 떨어졌어. 연구비 떨어졌어. 논문 제출 떨어졌어. 교수 임용 수차례 실패했어. 쭉 나열을 했어요. 자, 이게 심리학 교수의 그냥 치유의 한 형식일까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한번 비교 모델이 되잖아요. 10월 13일은 세계 실패의 날입니다. 자, 벤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실패의 날을 기념을 해요. 왜? 야, 우리 뭐 해라 이거죠. 너 왜 실패했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건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에요. 둘째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 배우는 일이에요.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요, 감독한테 배우는 것보다 고참 선수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대요. 왜 그래요? 가장 가까운 자기와 비슷한 경험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핀란드의 벤처 동아리가 10월 13일 날 실패의 날을 하고 모여서 전부 다 실패 컨퍼런스를 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선배들을 불러서 하는 거예요. 앵그리버드 대표도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실리콘밸리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실패콘이라고 페일콘이라고 페일 컨퍼런스를 해요. 그런 식으로 실패를 나누고 경험하고 공유하고 실패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걸 학문적인 제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 오토바이 유명한 오토바이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그분들은 아주 충성스럽잖아요. 그 레이블에. 그렇죠. 가죽옷 입고 막 금속 귀걸이 뭐 이런 데 손에 걸고 다니고. 거기서요. 워낙 충성심이 강하니까 야, 우리 이분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만들어 팔자 그랬어요. 우리 애플바가 있는 것처럼 애플하면 뭐든지 시리즈로 사듯이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할리 데이비슨 화장품 생각나요?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안 맞았어요. 왜? 그분들은 약간의 땀 냄새, 그쵸? 그 다음에 쫙 바람을 맞고 달려야 되는데 그 향수나 화장품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실패한 거죠. 그 다음 보라색 케찹, 하얀색 콜라. 미국 미시간주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는 미국 MBA의 필수 견학 코스입니다. 우리가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박물관 가듯이 경영학 하는 사람들은 자, 기업 경영이나 상품 마케팅에서 뭘 실패했는지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자, 미국 어느 회사는요, 실패 벽보가 있어요. 벽에다가 난 실패했다. 뭘 실패했다. 대신 끝까지 실패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에디슨이요, 전구를 10,000번째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9,999번 실패했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9,999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그랬어요. 다이슨도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다이슨 청소기. 공기구멍이 맨날 막히잖아요. 먼지구멍이. 그 봉지가.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5,126번 만에 성공을 했거든요. 내가 몇 살 때, 몇 번째 시도했을 때는 어땠다. 근데 이 사람은 실패라는 말을 안 쓰고 시제품이라는 말을 써요.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딸이 몇 살이었다. 1,000번째는 우리 딸이 어느새 초등학교 다니고 있더라. 2,000번째 갔을 때는 어쩌더라. 5,125번째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성공했다 이래요. 아니 왜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시제품이지, 시도지, 연습이지, 경험이지. 그게 실리콘밸리가 말하는 경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퍼스트 펭귄 어워드가 있어요. 우리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보면 동물의 세계 보면 펭귄들이 저 언덕 끝에서 막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맨 먼저 뛰어든 애가 물개나 이런 데 먹힐 확률이 가장 높아요. 당연히 알아요. 위험을 피하고 싶죠. 그때 주저주저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휙 뛰어들어요. 그럼 전부 다 따라 들어가요.
퍼스트 펭귄이거든요. 3M 아시죠? 포스트잇 맨 처음에 만든 거. 3M은요. 퍼스트 펭귄 어워드라는 상을 줘요. 가장 먼저 실패한 사람, 그 분야에서. 가장 세계의 혁신 기업 아닙니까? 혁신. 실패를 장려하는 겁니다. 실패를 찬양하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실패야말로 사회적 혁신과 진보의 총괄이요. 그 경험을 통해서만이 개인도 진보하고 사회도 진보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실리콘밸리건,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혁신이나 벤처나 창업 국가들, 그런 도시들이 꿈꾸는 세상이고 이미 그 사람들은 실천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내 행동을 조금만 바꾸고 내 사고를 조금만 바꿔서 한번 실패에 대해서 재정의하고 재접근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게 가장 중요한 저의 메시지인데, 다만 제가 이제 솔직히 염려되는 게 있어요. 옷조차도 염려가 됩니다만, 저 사람 이제 나이 60대 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그레이 톤으로 머리도 살아가고 옷도 살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잘났다고 우리한테 꼰대짓 하고 있는 거야. 뭐 잘난 척하는 거야. 뭐 잔소리하는 거야. 이게 정말 두려워요. 이 책을 쓸 때나 지금도요. 이게 제일 두려워요. 자칫 통계로 비춰지는 거, 강의로 비춰지는 거.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과 실패에 대한 경험들은 켜켜이 쌓여 있어요. 우리요. 소 한 마리 잡아놓으면 그 가죽이 깨끗할 것 같죠. 소 가죽 벗겨놓으면 깨끗한 가죽이 거의 없어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성한 이빨 있겠어요? 그렇죠. 임플란트 박혀 있고 어딘가는 떼어 있고 어딘가는 가짜 이빨이고. 제 몸의 가죽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 가죽과 제 인간의 가죽을 늘 비교해 봅니다. 어릴 때 흉터들, 긁힌 자국, 지금도 긋고 있고 흉터가 생기잖아요. 이게 삶이에요. 다만 저도 내면적인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드러낼 만큼만 드러내는 거죠. 공식화된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빙산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저의 슬픔과 고통과 실패의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아이템만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 공유, 공존 속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인간에게 실패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실패는 나쁜 게 아니니까요. 실패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실패할 권리는 곧 시도할 권리고 경험할 권리다.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실패할 자유는요,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게, 지금 물론 꼴찌를 합니다만 꼴찌를 해도 누구나 응원하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이 있잖아요. 수베로라는 감독이 있는데 오자마자 연습장 벽에다가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실패할 자유 이렇게 썼어요. 프리덤 오브 페일이라고 쓴 겁니다. 실패할 자유. 여러분들은 실패할 자유가 있다. 남미 출신의 미국 프로야구 출신 감독인데 실패할 자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은 실패할 권리가 있고 실패할 자유가 있으니까. 정반대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최근에 출간된 책인데 기묘한 실패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던데, 실패는 강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아시죠? 대충. 모델들 있잖아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고등학교 가서, 뭐 과고, 외고, 뭐 민사고 가서,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직 되거나, 그 다음에 미국 뭐 가서 MBA 되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한국이 생각하는 표준 코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패는 이 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탈출구다. 실패는 나쁜 게 아니다. 이건 한국 사회에 맞는 이론이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해진 표준 모델이 있거든요. 그 표준 모델에 전부 다 쑤셔넣고 수능에서 줄 세우고 그렇게 학교를 가고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일화된 표준화된 성공 모델이에요. 난 싫어. 아인슈타인 말처럼 물고기는 나무를 못 올라가요. 그렇죠. 다람쥐는 헤엄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왜 강요하냐 이거죠. 전혀 맞지 않는 적성을.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의 사람이 있고 5천만 명의 각기 다른 개성이 있는데 표준화된 틀에다가 놓고 성공과 실패를 재단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험치, 다른 경로, 다른 인생관을 설계를 하게 되면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게 이분의 생각이에요. 자, 실패할 자유, 실패할 권리를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를테면 구글의 검색 엔진, 요즘은 검색 엔진이 아니라 돈 찍어내는 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글을 두고. 엔진은 엔진인데 돈 만지는 엔진, 이렇게 말하는데, 구글이 이 검색이 가장 뛰어나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사온 거예요. 이스라엘 어느 학자가 개발한 겁니다. 어떤 학자가? 성서학자가 개발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경을 분석하려면 예수님이 몇 번 나오는지, 여호수아가 몇 번 나오는지, 그렇죠? 감람나무가 몇 번 나오는지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색 틀을 만들었어요. 어느 이스라엘 교수가.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 분석하려고 몇 번 나오는지. 그걸 사다가 보편적인 검색 엔진으로 만든 게 구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벤처 모델 핵심 뭔 줄 아세요? 후츠파 정신, 후츠파. 후츠파가 뭐냐? 뻔뻔함이에요. 얼굴에 철갑을 둘러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손가락질해도 왜? 나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골대 앞에서 어린 선수가 슈팅을 했다가 실패하면 선배들한테 얻어맞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대 앞에서 문전에서 공을 코참들한테 건네줘 버려요. 실패해서 얻어맞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니까. 그게 한국 사회 분위기였잖아요. 가부장제적인, 폭력적인, 강압적인. 뻔뻔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실패를 권리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유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성공 감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아야 돼요. 대신 맨 처음에 사과농장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흙조차도 개량해보지 않고 땅을 바꾸지 않고, 그렇죠? 나무만 바꿔가지고 사과농사가 성공하길 바랬잖아요. 그건 완전한 실패가 아니었죠. 부분적인 실패였죠. 내가 가진 모든 수단, 모든 노력,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보고 그때 실패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완전한 실패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다가 그만두는 건 아닌지, 지레 포기하는 건 아닌지, 대충 하다가 실패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대충 넘어져서 부모님을 향해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러는 건 아닌지, 실패를 빙자해서 술이나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가슴속으로 깊숙이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당연히 실패는 당당한 거고 격려받을 가치가 있고 자유고 권리이지만, 그런 가짜 실패, 위선적인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분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뀐 다음에는 실패를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한국 사회는 너무 실패를 개인화시켜버립니다. 가족화시켜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386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386 세대입니다. 베이비 붐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53년에 전쟁 끝나고 54년에 다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55년부터 아이들이 나왔겠죠. 근데 한 10년 낳은 지가 너무 많잖아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렇죠? 줄여야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내가 다 못 키우겠어. 저희 집만 해도 사형제예요. 그런 시절이죠. 미국의 어느 트위터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 코미디언이. 이른바 이 세대들,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들, 당신들은 두루마기 화장실 있죠? 화장실 가면, 공중 화장실 가면 있어. 보니까 조금 남았어. 마지막 한 장만 딱 남겨놓고 뜯어 쓰고 나가버려요. 그 다음 사람이 있어. 힐쭉 달려서 돌려봤어. 그럼 한 장 이만큼 남아있어. 그걸로 쓸 수 있나요? 갈아 끼워주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서. 아니면 다른 쪽에 가서 뜯어다가 거기다 놔두고 가야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세대예요, 지금. 제가 이른바 386 세대인데 그런 세대잖아요. 저희들 세대들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대학만 나와도요. 지금 세대들은 불가능하잖아요. 청년 실업률 얼마나 높습니까? 좋은 일자리 없어졌잖아요. 지금 청년들에게 당신들은 왜 불안해? 왜 삼포야?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서울에 집중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사교육을, 전 세계 사교육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잖아요. 그 사교육에서부터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너한테는 성공하지 않아, 노력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노력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어요? 경제적 양극화. 그 다음에 포린 팔러스라는 잡지가 한국 외교관의 어느 전문을, 한국에 주재하는 어느 외교관의 전문을 폭로해버렸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이 폭로한 한국 사회는 승자 독식이다. 그렇죠. 승자만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패자가 돼요. 한 사람만 살아남고.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 말고는 다 실패자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실패, 교육의 실패, 사회적 양극화의 실패, 그렇죠? 사교육 실패, 부동산 실패, 이런 것들을 나한테 떠넘겨놓고, 야,
그 무거운 등짐을 지고 너 왜 빨리 못 걸어? 거북이한테 등짐 지어놓고 빨리 걸으라는 거 똑같아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당신 탓하기 전에, 내 탓하기 전에 이게 내 탓인지 아닌지, 내가 집조차 장만하지 못하는 게 나의 실패인지 세상의 실패인지 정책의 실패인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덜어내고 나면 내 등에 있던 벽돌이 하나 둘 셋 넷 내려져요. 그럼 내가 가벼워지죠. 한 번 더 힘을 내고 달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마지막에 분석을 맡은 국가위원회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실패학의 일본 최고 권위자예요. 실패학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에요. 물론 일본이란 사회가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실패가 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준비를 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도 급속한 고도 성장, 그 다음에 많은 인구, 좁은 땅,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고 살아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과 실패가 너무 많은 사회거든요. 실패를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는 있는 거예요. 자, 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낼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 어설픈 위로는 싫어요. 제 천성이 그렇습니다. 도리어 호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지.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 술 한잔 먹어, 물 한잔 들게. 전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건 저에 대한 채찍이기 때문이에요. 제 등짝, 소 등짝처럼 우리 체크살 있잖아요. 채찍의 끝부분이 맞는 살이 채끝이잖아요. 저 제 등짝에다가 제 채끝에다가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저를 가혹하게 다루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쏟지 않았던 열정과 노력과 정신세계는 뭐가 있는지, 내가 마지막까지 멋지게 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쓰고 죽을 수 있는 길은 뭔지, 내가 남겨야 될 주사는 뭔지, 이런 것들이 일환입니다. 사실은 이 책도요. 자, 시도하라고 하고 싶어요. 시도하라. 재밌는 게요, 이제 우리나라에 비로소 실패라는 단어, 실패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2, 3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실패를 공부하거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날을 만들고 있어요. 가을에요. 벤처 중소기업 쪽에서요. 카이스트는 실패 연구소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올해요. 이 책 나오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너무 고마웠어요, 전. 너무 고마웠어요. 그 이야기 듣고.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올 초에요. 유통 양대 재벌,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동시에 신년사가 언론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샷은 100% 빗나간 것과 마찬가지다. 웨인 크레츠키라는 유명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의 토론토 출신의 훌륭한 선수예요. 최고의 선수예요. 시도조차 안 했다. 이건 빗나간 슛과 마찬가지예요.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골 안으로, 그 네모 골대 안으로 골이 들어가기 바라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극히 단순하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라예요. 시도해라. 저도 시도할게요. 저도 미진한 일 많고 게을러 빠져 있고 여전히 때로는 술에 취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못 일어나고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도하겠다는 저의 다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남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사회 최고의 병폐 중에 하나가 남 따라하는 건 남 눈치 보는 겁니다. 전 욕을요.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해요. 어떻게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어떻게 한 영화가 1,000만, 2천만을 돌파할 수 있어요? 난 그래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전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화라도 이 성경이 아닐 바에야 어떻게 그렇게 공감력을 가질 수 있지? 사람은 다 다른데.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개성을 중시 여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남 눈치 보고 남을 의식을 해요. 말씀드렸죠.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늘 주인 눈치를 봐요. 쇼생크 탈출한 영화에서 가석방이 됐는데 어느 가게에서 일하면서 저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그래요. 제발 묻지 말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라니까 그래요. 그때 프리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실은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이 안 나와요 그래요. 교도소에서 강압적인 질서 속에서 살다 보니까 허락을 받아야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죄수고 수용자고 노예잖아요.
자유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자는 거예요. 나만의 인생의 길, 나만의 경로, 나만의 웨이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설정해 놓은 경로를 가야 실패하지 않죠. 그래야 내비에다 욕을 안 하죠. 우리 내비 따라 갔는데 길 막히거나 막다른 골목이 얼마나 화나요. 근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갔을 때는 화가 덜 나요. 내가 잘못했네 이러고 되돌아오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예요. 남 눈치 보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떠나자라는 겁니다. 떠나자. 저도 녹화 끝나면 떠날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죠. 떠나야죠.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아주 좋은 강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여의도처럼. 퇴적이 잘 되고 연어들 막 올라가고 베리 종류 많고 짐승들 많고 그 다음에 게으른 섬, 풍부한 섬이 약간 게으른 섬이잖아요. 옛날에 뉴질랜드처럼. 짐승들도 천천히 걸어다니까 사냥하기도 좋아요. 그 멋진 섬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원로들이 같이 살아보니까 게을러져요. 제자들이, 후손들이. 큰일 났구나. 부족장이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야, 우린 이러면 안 돼. 30년 만에 한 번씩 이주를 하자. 한 세대가 지나면 이주를 반드시 해버리는. 모든 터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새로운 도전에 나아가요. 인류가 원숭이하고 싸움에서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우린 무겁잖아요. 팔이 짧잖아요. 당연히 원숭이한테 치죠.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온갖 맹수들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서서히 땅에 적응하잖아요.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민 가지 않았더라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왜 저렇습니까? 개방지국이 열려있고 완전 경쟁이 가능한 사회잖아요. 우리나라 도시화가 준 효과 생각해 보세요. 중세 봉건 사회로부터 독립된 겁니다. 저 집안은 뭐 했는데 이게 없어요. 평등해져요. 서로 만나서 완전 경쟁이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도 이 책에 많이 써놨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시골에서 서울로 떠나보냈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그토록 놓치고 싶었지만 떠나보냈어요. 그래, 나도 고통스럽지만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공부하려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하셨고 때로는 떠나야 하고 때로는 떠나보내야 돼요. 편안한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새롭고 낯선 것 앞에 자기 자신을 내보여야 되고 그런 경험과 실패와 성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핑계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실패? 그렇게 누추하거나 그렇게 불편하거나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여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실패가 뭔지 남들의 실패는 뭔지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다시 신발끈 메고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 새로운 열정을 한번 재발견해 보자 이겁니다. 책 핑계로 오늘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천이었습니다.